지금 김주혜가 이제 등장한 게 2022년 11월에 첫 등장을 했어요.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 한 2년여를 아버지를 따라서 다녔고, 사실 한때는 이제 거의 유일한 후계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국정원이 후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다른 자녀들, 김정은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초점이 좀 흐려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주혜가 그럼 뭐냐? 김주혜가 그럼 확정된 후계자가 아니면 김주혜를 왜 저렇게 데리고 나오고 무슨 열병식 가운데 막 앉혀가지고 정말 후계자인 것처럼 뭐 분장성들이 막 경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김정은이가 후계자 후보군의 가장 1순위로 내세워 놓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자녀들,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라든가 다른 딸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유사시에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누구를 과연 주는 게, 아버지인 김정일도 처음에는 김정남, 장남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유력하게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치고, 둘째 김정철, 김정은의 이제 친형인 김정철을 뭐 국가안전보위부의 어떤 중요 직책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면서 막내 아들인 김정은이가 모든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은 아버지의 기질도 닮았고 정치적인 야심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단 제일 컸을 거고, 아마 김정은도 지금 당장 뭐 후계자 문제가 임박한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뭐 김정은도 믿을 거는 핏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이들, 결국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 20살 정도 되는 시점, 이 시점이 되면 이제 후계 구도와 관련한 윤곽을 드러낼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변수가 있잖아요. 권력이 뭐 김정은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여정도 플랜 B로서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 자체가 오빠의 권력에 도전하는 식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김여정으로서는 매우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을 거고, 김여정이 남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김여정이가 그날 행사를 하는 거 보면 본부석에,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 쪽에 김정은하고 딸 김주혜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김여정은 애들 없이 혼자 앉아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애들은 어디선가 다른 데서 그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돌보고 있었을까? 애기 아빠가 돌보고 있었겠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 이 경기장 스타디움에 들었을 때 그 VIP 대기실 같은 데서 김여정이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뒤에 아마 방에 아이들과 남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주의 후계자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한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관측이었고, 그 당시에 김정은의 자녀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이제 후계 구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은에게 유고 상태, 건강 문제라든가 뭐 암살을 당하거나 이래서 했을 때 북한의 소위 말하는, 뭐 그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백두열통, 김씨 일족이 다시 세습을 해야 된다면, 또 권력을 계속 가져간다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김여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4대 세습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여정은 오빠하고 같은 학렬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후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담아놓은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 수령의 풍모를 닮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후계자와 관련한 자질 문제를 이렇게 자격 조건을 얘기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제목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령의 풍모를 닮았으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아니면 그냥 탈북민 분들의 그냥 얘기만 듣고 북한은 봉건적인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후계자가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북한도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일찌감치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놨는데 그 후계자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대를 달리해야 된다. 대를 달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사람 후계자로 정해놨는데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 70까지 해먹었는데 후계자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 몇 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을 노리던 혁명의 후계 문제가 원만히 이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김여정이 아니라 김여정의 아이, 김정은의 아이 한 대를 내려가야 4대 세습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김여정은 대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빠가 일찍 죽거나 유고 상태가 됐을 때 애들이 너무 어리면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3대 세습에서 4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3.5세대 지도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김여정이 가교 역할을 할 때 본인의 자녀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애들을 데리고 나온,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온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애들 데리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심차다. 그러니까 김여정도 간단한 애는 아니잖아요. 한동안 북한 권력층 사이에서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뭐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만큼 김여정이 오빠의 후광을 얻고 인사나 조직이나 뭐 간부들의 승진 문제 이런 거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애매한 것들 일반 간부나 뭐 현송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도 김정은한테 함부로 얘기 못 할걸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김여정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빠한테 제가 보면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헤어져 가지고 스위스에서 같이 조기 유학을 했잖아요. 정철이, 오빠 정철이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엄마 아빠 없이 해외에서 그렇게 외롭게 유학 생활을 하고 이럴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이 어린 여동생 내가 챙겨줘야지. 그리고 생모, 엄마가 김정은이가 84년생인데 20살 때 죽었어요. 2004년에. 김여정이 그때 15살이었어요. 5살 터울이니까. 김정은도 20살에 엄마가 죽은, 생모가 죽은 그거에 상당히 위축되고 엄마가 어느 정도 권력을 위한 그런 거를 구축은 해놨다 그러지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남이나 이쪽 장성택 세력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도전된다고는.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이라는 자기 하나뿐인 여동생을 끔찍히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김여정은 어떤 잘못을 하고 오빠한테 설사 뭐 좀 기분 나쁜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거든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의 입지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 유고시의 어떤 플랜 B를 짤 텐데 북한이 김주애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노동당 총비서잖아요, 김정은이가. 근데 제1비서라는 자리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노동당 강령을 개정해서.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또 임명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력하게 김여정이 제1비서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노동당이 김정은의 유고시 후계자로 김여정이 통치를 할 수 있는 노동당 총비서 자리를 옮겨받아서 노동당 당국가인 북한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김정은이 유고시에 대비해서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놓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니까 김여정이 그런 어떤 후계 구도에서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정말 김정은이 변고를 당했을 때 그때 김여정이 권력을 쥔다 이러면 뭐 김주애 자기가 굳이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자기 애들을 해도 다 그게 백두혈통이고 이렇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향후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후계자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그거를 보고 뭐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그 후계자론 그 책을 이제 다 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그 박사 논문을 김정은 후계 이거를 쓰다 보니까 그걸 다 보다가 이제 그런 대목을 발견해서 그걸 이제 새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냥 전문가들도 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봉건적인 국가인데 김주애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넌센스란 얘기죠.